월드컵 우승? 정말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일본의 한 원로 평론가가 이 목표를 두고 심각한 착각이라고 일침을 날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일본 축구계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국의 대표팀을 향해 던진 쓴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평론가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른바 역대 최강이라 불리는 일본 축구의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최근 일본 대표팀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C조 최종전이었던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에게 대거 휴식을 부여한 사실상의 2군으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6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인터뷰 때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일본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대 최강 대표팀이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완벽한 그림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내부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비판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브라질 출신의 일본 축구계 원로 세르지오 에치고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일본 축구를 지켜본 산 증인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거둔 대승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저 약팀들과 싸워서 얻은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 출전권이 8.5장으로 늘어난 덕분에 과거에는 최종 예선에 오르지도 못했을 팀들과 싸워 이긴 것을 가지고 너무 들떠 있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바레인 같은 팀들을 상대로 얻은 승리가 일본 축구의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이제 냉정한 데이터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소위 말하는 진짜 강팀을 만났을 땐 어땠을까요? 뼈아픈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 본선에서 항상 우리와 경쟁하는 숙명의 라이벌 호주를 상대로는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승 1무를 거뒀죠.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홈 경기에서 이 두 강팀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월드컵 우승을 노린다는 팀의 성적표가 맞습니까? 안방에서조차 라이벌을 제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무대 재패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일본 대표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일부 언론은 여전히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치고의 비판은 다시 한번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팀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였는데도 역대 최고라고 들떠있는 분위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따끔한 경고이자 거품을 걷어내라는 애정어린 질책인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일본 축구에 보내는 아주 쓰디쓴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의 정점, 제가 생각하기에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의 정상을 꿈꾸는 모든 팀이 귀 기울여야 할 가장 뼈아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에치고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라이벌들도 마찬가지로 발전했다. 일본만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두 경기의 승패나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각의 문제, 정신 자세의 문제입니다. 온 세상은 멈춰 있고 오직 자기들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위험한 자만심. 스스로의 발전만 생각할 뿐 경쟁자들 역시 피땀 흘려 발전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는 그 오만함. 이것이야말로 일본 축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근원인 것입니다. 에치고의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선수들이 몇 번의 승리 후에 저렇게 쉽게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장담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기보다 언제나 투혼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셔틀콕 하나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박주봉의 투혼, 피를 흘리면서도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던 황선홍의 투혼, 그리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의 그 붉은 투혼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겨도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저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힘의 원천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바로 일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일 겁니다. 한쪽은 착각에 기반한 섣부른 자신감이라면 다른 한쪽은 겸손함과 현실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는 패배의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다독이고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우리 대표팀의 바로 그 자세가, 그 투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내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역대 최강이라는 이름으로 한껏 부풀려졌던 일본 축구의 거품이 마침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을 터뜨린 날카로운 바늘을 쥔 손은 라이벌인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일본의 냉철한 분석가, 바로 그들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는 위험한 자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힘에 대한 심각한 착각입니다. 만약 이 달콤한 꿈에서 스스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토록 외치던 그들의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은 영원히 그저 꿈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서의 패배는 언제든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패배, 정신의 패배는 팀을 근간부터 흔들어 버릴 수 있기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본 내부의 이 냉정한 비판이 일본에게는 분명 귀에 거슬리고 아픈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말이 가장 필요한 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의 경쟁자로서 저는 일본이 이 경고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이벌이 강해야 우리도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시아 축구 전체가 함께 실력으로 강해져야만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늘의 이 사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찬사가 쏟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본이 정말 자신의 힘에 대해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더 뜨겁고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